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게 아주 급성으로 잠깐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병을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에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은 항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염증이 쭉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크론병은 우리가 이제 입에서부터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을 소화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화관 어디에나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길 수 있는 병을 크론병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베체트병도 하나의 면역학적 질환인데 입이 헌다든지 성기 주변이 헌다든지 또 관절이 아프다든지 하는 몇 가지 그런 병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에도 우리가 궤양이 생기고 염증이 생겼을 때를 베체트 장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결핵은 우리가 이제 폐결핵이나 또 혹은 골수결핵이나 이런 것처럼 결핵균이 장에 침범해서 궤양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크론병하고 이제 장결핵하고가 굉장히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몇 가지 내시경의 소견이라든지 조직검사 소견 이런 걸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장결핵하고 다른 이 염증성 장질환하고의 차이는, 장결핵은 결핵약을 먹으면 완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차이가 되겠고요. 나머지 염증성 장질환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베체트병은 전부 면역학적인 병이고요. 장결핵은 감염성 질환이죠. 균이 들어와서 생긴 병이니까 원인이 아주 다르고요. 그래서 베체트병이나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들어가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은 면역학적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궤양성 대장염은 대부분 항문 바로 위에 염증이 있으니까 주된 증상이 설사, 혈변, 복통,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이 마려울 때 참지 못하는 이제 절박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론병은 부위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주된 증상 이렇게 하면 복통,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설사, 이 세 가지가 더 주된 증상이 될 수 있어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은 검사를 해보면 어디가 헐어 있고 염증이 있고 눈으로 분명히 보이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환자분은 똑같이 배도 아프다 그러고 설사한다 그러고 변비가 있다 그러고 가스가 찬다 그러고 굉장히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아주 유사할 수 있지만 병의 원인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기질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알람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비슷하게 배도 아프고 가스도 차고 설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배 아픈 정도가 자다가 잠을 깰 정도로 배가 아팠다든지 체중이 많이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알람 사인이고 뭔가 구조적인 이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혈변은 우리가 이제 그 빨갛게 나오는 경우는 항문 가까이에서 출혈하는 경우가 많고요. 검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 피 속에 들어있는 철분이 산화되면서 검은색을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 출혈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게 흘러내려오면서 쭉 우리가 나오면 새까맣게 짜장면 색깔 같은 그런 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을 봤는데 검은색이다 그러면 아, 이거는 좀 더 위쪽에서 이렇게 출혈이 됐구나, 그런 걸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염증의 정도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대부분 아래쪽에서 출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빨간 많이 보게 되겠죠. 설사와 함께 혈변을 보게 되고요.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엔 소장에서부터 출혈을 하거나 하면 그런 이제 검은 색깔 변을 좀 보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자들이 처음에 바로 그 병일 거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뭐 치질이나 치액이 있어서 혈변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설사를 할 수도 있고, 긴장을 해서 변비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해서 바로바로 다 병원에 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변을 봤다든지
밤에 잠을 깰 정도로 배가 굉장히 아팠다든지, 체중이 보통 우리가 기본 체중보다 한 3개월 안에 5kg, 8kg 이런 정도 이상 빠졌다면 이거는 그냥 내가 기능적으로 일시적으로 있는 이상이 아닐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증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그런 알람 사인이 있을 때 반드시 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이 있는데도 사실 크론병을 오래 방치해 뒀을 경우에, 크론병은 궤양이 굉장히 깊게 생겨서 장 천공을 유발할 때도 있고, 또 이 항문하고 사이에 장루 같은 게 생겨서 그쪽으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또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래 뒀을 경우에 그 병변이 점점 퍼져서 굉장히 중증도가 심하게 병원에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약물 치료에 듣지 않는 어떤 상황,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입원을 해서 뭔가 더 강력한 약물을 써야 된다든지 하는 어려운 상황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알람 사인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구조적인 이상, 기질적인 문제, 그다음에 면역학적인 불균형 이런 걸로 생기는 병이니까 이건 질병이 아예 다르고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그냥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이상이니까 증상은 아주 불편하고 삶의 질은 나빠도 우리 장이나 이런 거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자도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을 같이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좋아져서 관해기라고 하는 안정된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과민성 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할 수는 있죠.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 자체가 아직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뭔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전혀 접촉하지 못했던 어떤 외부 인자가, 음식물이, 약물이, 균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외부 인자가 들어왔는데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면역학적인 체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 보통 이런데 상처가 나면 아무는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죠. 칼에 벤 다음에 피가 나고 딱지가 않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다 아물어가지고 흉터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난 자리에, 장에 계속 상처가 덧나고 허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역학적인 불균형으로 오는 거라서 그거를 완치를 할 수는 아직은 없고 우리가 약물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막 심할 때를 우리가 활동기라고 부르고요. 병이 아주 얌전해져서 일반인하고 거의 같아진 상태를 관해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관해기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고요. 그래서 내시경을 봤을 때도 염증이 없어지고, 또 조직 검사를 했을 때도 염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제일 좋은 거가 되겠죠. 그러면 증상도 조절이 되는 거고 삶의 질도 잘 유지가 되는 거라서 우리의 치료의 목표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제는 제일 낮은 단계의 항염증제 치료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다시 재발하면 그때는 면역 조절제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치료도 사실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 그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또 더 병이 험할 때는 저희가 이제 생물학제라고 하는, 이제 암 환자들이 하는 표적 치료처럼 이제 피 속에 떠다니는 염증 물질을 잡아주는 그런 약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에 가서 공격하는 인자들을 줄여주는 게 되니까 치료가 잘 되겠죠.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약은 다르게 선택이 되어지게 되고요. 물론 이 약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항염증제도, 면역조절제도, 생물학적 제제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병 자체가, 제가 평생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과 약물을 따졌을 때 병이 훨씬 더 해롭다는 것을 환자한테 계속 설명하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치료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해야 되죠.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피 속에, 우리 피 속에는 이제 그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고요.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네. 그러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장에 가서 장을 계속 공격하고 또 우리 여러 이제 세포들을 자극해서 몸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유발하고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약물을 넣어서 그런 염증성 물질에 항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염증성 물질이 피 속을 떠다니는데 네. 그놈을 이렇게 자꾸 잡아주면 네. 얘가 혈액 밖으로 나가서 할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물학적 제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진단할 때는 우선은 임상 증상이 그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증상들이 있느냐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을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전형적인 그런 궤양의 모양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그런 급성 장염이나 이런 일시적인 장염 혹은 감염성 장염하고는 구별되는 이제 조직학적인 소견이 보이면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고요. 크론병 같은 경우에 이제 위치가 소장이나 이럴 때는 이제 장 내시경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캡슐 내시경이라든지 컴퓨터 촬영, MRI 이런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급성 장염하고는 좀 다른 만성적인 어떤 걸 보여주는 지표들, 이제 빈혈이 있다든지 그 단백질 수치가 좀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요. 치료는 저희가 이제 환자가 이렇게 왔을 때 그 환자의 상태가 좀 경한지 또 중간 정도 되는지 아주 심한지를 이렇게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내시경 소견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구별을 하고요. 저희가 아주 경하거나 중간 정도 될 때는 먹는 약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아주 중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런 항생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면역 조절제로 먼저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로 우리가 주사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외래로 통원하면서 오랜 동안 그리고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어요.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로 자주 오게 되는 경우가 그 소장이 사실 통로가 되게 좁은데 염증으로 인해서 아주 붓기가 심하게 됐다든지 하면 장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가 이게 아주 급성으로 부어서 그런 거면 좀 기다리면 그 좁아졌던 게 좋아질 거니까 수술이 필요 없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미 이게 막 섬유화가 다 돼가지고 정말 장이 좁아지면 그때는 기다려도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때는 좀 빨리 수술을 해서 좁아진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괜찮은 데끼리 이어줘야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 시점을 우리가 잘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도 2주, 3주, 4주 정도까지도 우리가 정말 최선의 약물 치료를 다 했는데도 정말 반응이 없다.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장 절제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 예약 시간 잘 지키기. 그래서 약물을 잘 복용하는 거, 병원에 잘 방문하고 약물을 잘 복용하는 거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경우는 우리가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 또 영양가 있게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 패턴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병원에 잘 오기, 약 잘 먹기, 그다음에 음식 잘 섭취하기,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그다음에 체력 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 그다음에 음주나 흡연을 피하기. 이거는 이제 꼭 이런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이제 우리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의사들을 그냥 이렇게 약을 처방해주는 분으로만 하지 말고
어차피 굉장히 긴 시간 치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려움도 솔직하게 선생님들한테 의논하고 또 조언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 해주더라도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남기거나 질문을 해놓으면 아마 선생님이 메모해놨다가 다음번 진료 볼 때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 형성을 키워가면 좋겠고,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일주일 중에 1시간 혹은 일주일에 난 2번 1시간 이런 정도씩은 정말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겠다. 그 시간은 내가 정말 푹 쉰다든지 정말 음악에 심취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